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리고 재미있는 중국 주식 이야기합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도 이제 다뤄주셨는데 정상회담 이후에 오늘은 이제 중국의 반응을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사전에 이제 뭐 전 방송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공동선언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국내에 보도되는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국내에 보도되는 게 조금 너무 이렇게 외교 안보 외교 쪽으로만 지금 타이완 이슈 막 그거로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숨어 있는 경제적인 이슈가 좀 더 크다. 예.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속내를 한번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 공동선언문 플러스 이제 이 세계 부속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미일 그 공동선언문 내용하고 전반적인 패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패턴 하에서 일본, 한국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 보도된 내용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그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내용보다 확실히 톤다운된 느낌이 분명히 있다. 일본은 분명히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위구르, 뭐 인권 문제, 센카쿠라든지 뭐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국 불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심하게 반응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제가 톤다운 말씀드렸는데 한국시보에도 최근 자료를 보면 대만 문제에서도 한국은 이번 타이완 이슈가 큰데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고. 이번에 있는 톤다운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좀 고려했다라는 생각, 혹은, 뭐, 그에 상응한 우리가 투자를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적인 이슈, 즉, 이번에 결과물을, 그러니까 공동선언 내용을 전체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게 5G,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신흥 기술과 협력 구도. 그러니까 이 의미가 매우 큰데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오픈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 오픈랜. 그러니까 개방형 통신 이제 접속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 맞서는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동맹, 그러니까 한미일 네트워크 동맹을 하겠다라는 거고 표준화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좁혀가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결국 한미일, 타이완까지 이런 지금 협력체를 만들고 중국과 떨어지는 이런 경쟁 구도를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표현 없지만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중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또 하나가 WTO 개혁 이야기 나왔는데 WTO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간행, 그다음에 국유기업 보조금 개혁 문제, 개혁 내지는 개혁. WTO 개혁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WTO 개혁 문제 두 가지가 이제 불공정 무역 간행 문제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국유기업 보조금 이슈, 이거 다 이제 중국 관련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한국 핵심 기술 수출 통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중국은 말은 안 하지만 속내는 매우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타이완 이슈는 어느 정도의 지금 국내는 막 걱정, 뭐 제2의 사드 사태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 전혀 낮다라고 보고요. 낮다라고 보고 우리가 너무 이제 침소봉대한다. 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됐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속내가 매우 지금 앞으로의 한중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그 반도체 부분에서 한미일 타이완인데 한국이 그도 중국 입장에서 가장 파트너십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미국 쪽에 더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급해지는 속내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저희도 뭐 뉴스에서 봤지만 뭐 오픈랜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실 5G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주식도 그렇고 별로 이제 기대감만큼 안 오거든요. 6G로 가는 거냐. 근데 그런 연결된, 삼국이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망을 만든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급망 재구축을 하겠다라는 것.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도 좀 하죠. 예.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이 중국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한미 정상이 나름 이제 그러면서 고민들이 좀 많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서를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또 하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계속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돼서 그런 맞습니다. 건데요. 이제 언제쯤 가능하려는지. 그다음에 이제 시 주석이 온다는 의미가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진보 내지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요 며칠 계속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네. 이 매체들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있죠. 특히 이제 오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도 또 질문을 했을 때 또 이야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또 주요 이슈로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앞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지금 외교 이슈를 넘어서 지금 경제적인 이슈가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와야 되겠다는 잘못하면 이 고립무원이 되겠다라는 그러게요. 부분들이 큰 거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이 한미일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내년에 지금 북경, 베이징 여러분 아시는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에 또 한국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중 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국으로서 지금 일단은 분명히 자리매김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게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 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올해가 지금 중국 공산당 창당 이제 100주년이 되는 네. 해죠. 그래서 이제 7월 1일인데 정신이 없겠죠.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야기하는 두 개의 100년이 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그다음에 2049년도가 뭐 신중국 설립인데 이 행사가 일단 끝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올해가 한중수교 29주년이거든요. 그럼 8월 24일이 수교 2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즈음해서 그래서 8월 말, 9월, 10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근데 코로나가 또 변수죠. 지금 또 변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분명히 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지금 물밑에서 진행은 제가 알고 있기는 1월부터 이미 진행이 되었고 기업들도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안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한한령의 출발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맡겼던 경제협력,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 분명히 어느 정도의 물꼬가 터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한국 방문, 관광 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시장, 소비주들 일어날 거고요. 온라인 게임 업체 판호 이슈들 당연히 네. 말없이 그냥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중 FTA 후속 협상입니다. 지금 아직 지금 진척되지 않고 있는 그게 이제 서투, 그러니까 서비스 투자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가장 지금 빈약한 이런 헬스케어 쪽 부분들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의료 서비스 기관들이 중국 진출하는데 독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인트 벤처니까 우리 의료 서비스 기관이 잘 좀 망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국 특수 규제 효과는 뭐 단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내년 30주년이 그 출발 기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침 이제 우리가 속도가 더디지만 이제 백신도 순차적으로 맞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재개되고 밖으로 다니는 이제 컨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꼭 시기가 언제일지 몰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목을 하시죠. 요즘 뭐 다른 화장품 업계들도 그러니까요. 중국 부분에서 매출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런 특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 기업들 예. 입장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행, 뭐 항공, 카지노, 화장품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쪽이요. 네. 자, 이어서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쭉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오늘 주제는요. 그동안 이제 3대 지수를 쭉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오늘은 상하이 선전의 혼합 지수인 CSI 지수 파헤치기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각각의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혼합 지수가 나오는군요. 네. 오늘은 이제 혼합 지수 이제 CSI 지수, 네. CSI 지수. 아마 다음 주는 이제 글로벌 차이나 지수를 가지고 또 할 겁니다. 네. 체계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 그래서 네. 했는데 CSI 지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소비자 동향 지수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CSI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CSI라는 게 China Security Index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 지수라는 개념인데요. 이 CSI가 결국은 중국 그 지수 유한공사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 중국 지수 유한공사가 2005년 8월에 상하이 증권거래소랑 이 선전증권거래소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트 벤처가 만든 회사인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지금 사이트를 한번 캡처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앞에 타이틀을 보시면 ESG 지수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그림부터 딱 걸어놓은 예, 지금 ESG 관련해가지고 4월 12일부터 정식적으로 좀 발표를 한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이제 CSI 지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시장에서 여러분들 CSI 300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CSI 뭐 100, 300, 500, 700, 800, 1000 정도가 있는데요. 뭐 이 개념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코스피, 대중, 소형 지수와 비슷한 컨셉이겠죠. 뭐 홈페이지 아까 보셨다시피 그거 말고도 뭐 들어가 보시면 영문으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업종 지수, 테마 지수, 해외 지수, 채권 펀드, 뭐 선물 지수,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좀 CSI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표로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CSI 100 나오는데 가장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가총액 100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하이 종목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상하이와 선전 비중이 한 8대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I 200은 CSI 100 플러스 나머지 종목으로 있는데 금융 섹터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많이 대표 지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CSI 300입니다. 그래서 CSI 300은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다시피 1년 평균 거래대 기업 상위 50% 중에서 시총 상위 300 종목이죠. 그래서 비중은 상하이와 선전 7대3 비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I 500입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겠지만 이 CSI도 3대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SI 100, 300, 500. 우리는 뭐 300 위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100, 300, 500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CSI 여러 가지 중에서 3대 지수라고 부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CSI 500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CSI 500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300과 7대3 비율이지만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금융주가 아니라 IT, 헬스케어 이런 성장성 높은 종목으로 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구성하는 종목들은 이제 1년 평균 거래대금 하위 20% 종목 제외하고요. CSI 300 구성 종목 제외한 나머지 시총 상위 500 종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700, 800, 1000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의 1000도 A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 A주 같은 경우는 상장 후 3개월 이상이 돼야지만 종목 편입이 되고 뭐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는 상장 후 3년이 좀 지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CSI 지수가 어떻게 이제 보통 종목 변동이 되느냐? 보통 6개월 주기로 됩니다. 그래서 6월, 12월 보통 두 번째 금요일 날 이 종목 변동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CSI 지수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저거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0, 300, 500 차이점 좀 알아두시고 종목 구성 비중도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볼 때는 대표적으로 중국 증시 주가가 어떻게 될까는 뭐 중국 상해 지수를 포함해서 3대 지수를 보는데 근데 CSI 300은 대표 지수로서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ETF 이런 거 만들 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패시브 투자를 할 때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네. CSI 300 그러니까 CSI 지수 중에서 가장 대표가 CSI 300하고 하고 국내에서 또 이제 여러 이제 뭐 NL 분들이나든지 또 신문 기사에서 이 CSI 300 지수를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이제 아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 우리 액티브 투자가 아니라 패시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TF 우리가 간접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CSI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오늘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내용을 알면 훨씬 더 좋죠. 그죠? CSI 300을 기준으로 해서 ETF를 만들었다는데 이 300이 어떤 종목인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쫙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중국 유망 기업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느덧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글로벌 3위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때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더 확대시키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고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직접 생산을 40%로 늘리겠다고 밝혀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가총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강소장전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조 8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 국내는 그냥 반도체 대표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대표주인 만큼 시가총액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91조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TSMC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71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14조 5,7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소장전 테크놀로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자막에는 또 장전과학이 이렇게 나갑니다. 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줄임 약자인가요? 예, 장전과학은? 네. 지금 장전 테크놀로지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줄여서 이제 장전과기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기가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그렇죠.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전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회사의 영문 명칭은 앞에 잠시 나오는데 아셔야 되는데 이 JCET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장전과기라는 그러니까 저렇게 길게 한국 매체에서 보도는 잘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전과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 보셔도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은 기사를 본다든지 여러분 보실 때 영문 이런 JCT를 좀 보여야 되는 게 바로 J가 뭐냐면 장수, 강소성, 네. 장수란 뜻이고 강소성. C가 장강이라는 뜻입니다. 장장할 때 C.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E가 일렉트로닉스, 전자란 뜻이고 T가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강소 장강 전자 과학 기술 기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중국풍의 회사죠. 장강이 나오니까 양지강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전과기인데요. 앞에서 좀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SK하이닉스나 TSMC 했는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장비 쪽으로 비교가 좀. 이 회사는 이제 소부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부장이 맞는데 이 회사는 철저하게 반도체 부분,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의 부분에 집적하게 있는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이 회사를 선정한 게 또 미중 간에 좀 반도체 이슈도 있고, 이번에 또 한미에서도 또 반도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력이 있는, 우리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파운드리 업체 말고라도 이 장전과기, 이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장수성 아까 말씀 우시, 우리 SK하이닉스가 있는 우시에 있습니다. 소재지가요. 1972년도에 생겼습니다. 이 회사가 급속하게 성장이 된 거는 중국 국가반산업펀드죠. 2014년도에 한 24조 원을 펀드를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한테 중국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장전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그때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 돈으로 싱가포르에 대표적인 있는 우리가 그 패키징 업체죠. 그러니까 스태츠지팩을 인수를 하면서 급속하게 세계 3대 OSAT, 제가 잠시 후에 또 키워드 시간에 OSAT 개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표적인 기업과 좀 비교를 한다면 네페스나 테스나나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렇죠? LB세미콘이나 이런 기업들이 OSAT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맞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굴기, 지금은 조금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춤합니다만 중국 정부가 밀고 나가는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신 장전과기 키워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자막이 잠깐 나갔는데요. OSAT
AT 기업이다. OSAT 기업은 뭔가요? 네. 그 OSAT 기업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R&D 패키징에 또 필요한 R&D 그다음 패키징 그다음에 테스트까지 그러니까 이런 후공정 반도체가 네. 전공정 후공정 네. 후공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게 OSAT라는 건데요. 아, 그 약자인 모양이죠. 네, 좀 과정이? 여기 예. 이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아웃소스드죠. 그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OSAT 기업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3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패키징이라는 게 반도체 웨이퍼에 여러 수백 개 어마어마한 칩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충격이 민감하기 때문에 칩을 좀 짧게 잘라서 기판, 네. 그다음 전자기 장착을 하는 이런 포장 작업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징이고 그걸 검증하는 게 바로 테스트 작업, 후공정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OSAT라고 하는데 이 OSAT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앞에서 했던 부분들에서 자료가 여기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위에 오타가 좀 났네, 그렇죠? 네, 제목이 조금. 예, 그렇죠. 반도체 생태계를 제가 적었는데 예.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삼성처럼 여기 종합 반도체 기업 있고 제일 밑에 있는 OSAT가 나오죠. 네. 요 역할을 한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게 매출 순위를 한번 볼게요. 제가 1분기 매출 순위를 글로벌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보면 ASE가 1등을 하고 있죠. 네, ASE가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2가 지금 보고 있는 ASE라는 게 타이완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 기업이고 2가 이제 그 엠코 테크놀로지 미국이죠. 3위가 바로 JCT 장정과기입니다. 네, 보이시죠? 밑에 지금 그 붉은색으로 박스를 치는 게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위, 6위, 7위가 지금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중국에 있는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기업 부분에 있어서 OSAT에 있어서 피어 집단, 그러니까 비슷한 상장된 기업들이 세 개가 같이 지금 있는데 요 세 개 중에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게 바로 오늘 설명드린 장정가기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글로벌 10위 중에서 거의 뭐 타이완 기업들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본토 기업이 한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3위 정도만큼 역량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말씀드린 3위 OSAT 기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반도체 전쟁, 반도체 굴기가 미국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2019년도에 2기 반도체 기금 펀드를 만들어서 또 그 1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34조 원을 또 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장정 가기도 더 이제 뭐 매출액도 좋고요. 지금 전년도보다 좋고 주가를 보시면 쭉 우상향하는 것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으로서 글로벌 3위 OSAT, 뭐 중국에 당연히 1등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3위 기업으로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로 제가 잡았습니다. 네, 중국 기업 장전 과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인데요. 반도체의 이제 이 전공정에서 생산 단계에서는 뭐 엄청난 그 기술과 뭐 고급 장비, 뭐 SML 장비 하는데 얼마라 그러더라. 엄청난데요. 근데 후공정 단에서의 그런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가 날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이 시장이 만만치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도 R&D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계속 기술이 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인 기술 혁신 경쟁력을 두 번째 키워드로 잡은 이유는 일단 이 회사가 장정과기가 72년도에 생겼는데 72년도면요 중국이 개혁 개발하기 전부터 트랜지스트 공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화웨이만큼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고요. 제가 물론 앞에서 관련된 기업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장정과기뿐만 아니라 자꾸 튀네요. 그 설명드렸던 여기 이제 앞에 보셨던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지금 네. 했는데 이거 다 지금 제가 장정과기만 상하에 상장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두 개 회사는 다 지금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기술 혁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트랜지스터 공장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을 했고 2000년도에 지금 이야기하는 장전과기로 회사명이 변경이 됐고 2003년도에 상하이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전통적인 이제 패키징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도 좀 다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1, 2위 타이완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기업들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기술 경쟁력 비교. 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글로벌 1, 2 기업가의 자꾸 튀네요. 예. 기업가 기술 경쟁력 비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타이완 기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엠코 미국 기업입니다. 보시면 좌측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패키징 관련된 기술입니다. 예. 이 기술이 매우 진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붉은색 부분들이 이미 지금 이제 생산이 양산이 가능한 기술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전과기가 여러 분야에서 기술력을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지금 부분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장전과기는 지금 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패키징, 선진 패키징 기술에서도 매우 지금 1, 2위와 거의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 중국이라는 게 조금 이제 저평가되는 게 있죠. 네. 중국산 제품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만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FOWLP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팬아웃 기술인데 이 회사가 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죠. 이 웨이퍼상에 칩을 넣으면 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그 크기를 줄이는 거죠. 크기를 줄이고 다음 반도칩을 연결하는 이 솔더볼. 그러니까 솔더볼은 크기를 줄이면 칩을 의미하는 다이는 줄이면서 연결하는 이 솔더볼은 밖으로 빼내는 이걸 팬아웃 방식인데 이 기술도 매우 지금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다음에 원가 절감, 성능.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지만 이 기술력 부분들이 이 후공정 부분에도 계속 첨단 분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장전과기가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첨단 패키징 시장 규모가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작년에도 지금 매출이 늘어났고, 전반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회사를 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반도체 굴기 중국의 대표적인 후공정 장비 업체 장전과기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글로벌하게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일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자회사단에서의 협력과 역량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제가 세 번째 부분인데 가져온 게 바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 부분들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 자회사의 역량, 이 사원 시너지 부분들이 좀 크다. 그러니까 시너지 창출 효과가 좀 있다라는 그 자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번 보시면 쭉 성장하고 있는 보일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일고 있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대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회사도 좀 하나의 앞으로 혜택을 받을 하나의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달에 세미콘 차이나 중국이 가장 큰 반도체 전시회를 했습니다. 네. 이때도 이 장전과기 CEO가 나와서 발표도 하고 활동하는 거 쭉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이 장전과기의 방향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 그래프를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 그 다음에 더 지금 중국 자체적인 소비가 크기 때문에 봐야 될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자회사 역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전과기의 자회사를 좀 보시면 장전과기 이제 본사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또 관련된 공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인 공장마다 서로가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좀 간단하게 하나의 회사마다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싱가포르 본사는 스태츠팩이죠. 이 회사가 이제 전문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싱가포르에 또 본사가 있고 장전과기 자회사입니다. 한국에도 공장이 있죠. 회사가 있죠. 네. 그다음에 상하이에도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전 선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게 범핑 업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새로운 기술 부분에 있어서의 첨단 부분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장전과기 여러 공장 라인이 있는데 숙청 공장과 저주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첨단 패키징보다는 또 전통적인 패키징 집중하고 있고.
JSK, 그러니까 장전과학이 또 한국 공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과도 매우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장전과학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인 패키징, SIP 패키징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 워낙 그 생산 캐파라든지 또 글로벌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전과기의 또 성장 포인트 세 번째 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장전과기의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과 중국 반도체 굴기의 어떤 장벽 이런 걸 거 생각되는데 리스크와 성장성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미중 리스크는 계속 되어 왔죠. 근데 네. 뭐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 뭐 그게 준비를 하고 시장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아까 전년 대비 뭐 한 20% 이상이 지금 매출액 성장을 했고요. 계속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미중 리스크, 특히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게 후공정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시장에서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쪽 부분들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있고, 그래서 미중 리스크 부분도 첫 번째 요인일 수 있겠지만 두 번째가 이제 이게 결국 그 패키지 공정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이 구리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구리가 많이 올랐죠. 그런 이제 그런 리스크적인 요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좀 참고해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의미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이나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